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항사 담당하는 노범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덥죠. 요즘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또 설명회 하면 사실은 뭐 오실 분들이 계실까 했는데 그래도 뭐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한국사부터 저 이제 한국사니까 한국사 말씀 제가 빨리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는 한국사 어떻게 할 거냐, 수험 한국사. 제가 이제 과목이 한국사니까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이미 7월 말 이제 우리 8월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9월에 시작한다라고 치면 4월 9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7개월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지방직 기준으로 해서 대략 9개월 조금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동안 망설이다가 공무원 시작하기로 하셨으면 정말 진짜 지금은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정말 한 달이라도 먼저 결단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빨리 합격할 거냐. 그래서 그 얘기 또 이제 저희 방문각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회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9월에 수업을 하게 될 2개의 강의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나는 공무원 수험 공부한 지 3개월 이상 됐다. 혹시 손 살짝만 한번 들어주실래요? 살짝만.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아무 손 안 드신 분은 이번엔 처음이신 거죠? 처음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잘 오셨어요. 자, 저는 한국사인데 한국사 먼저부터 해볼게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이나 설명회에서 항상 처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좀 강박관념 좀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 어떤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잖아. 한국사 어떤 과목이에요? 그러면 다 암기 과목이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공무원 5과목이 다 암기야.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은 소위 말하는 학습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은 사실은 암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사실은 성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쪽으로 어차피 5과목이 다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리고 한국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서 끝낸다는 말이 이제 여러분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국사의 더 중요한 특징은 한국사는 시간의 과목이에요. 시간의 과목.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을 기억하시면 꼭 외우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사 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이제 억지로 그만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저는 분필자꾸 수업한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 만시간의 법칙? 또는 내가 동일한 일을 10년을 하면 그래도 그 분야의 장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2바퀴 이상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공무원 수험에 와서 여러분들과 수업한 것만 14년 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잘 못 외우던데 잘 외우세요. 미안해요. 오늘 초면에 뭐 하는 짓이야? 날 뭘로 보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봤어 진짜. 제 얘기해 볼까요? 저리는 거 잘 외워요 전. 됐죠? 표정이 잘났다 뭐 이런 표정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이게 특화된 사람이야. 저는 세계사 웬만한 이제 사건의 연도도 외우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수업 시간에 써먹을 일도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고등학교부터 외웠어. 그러니까 내가 변태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분야의 오타쿠인 거야. 그래서 더 쿨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수험생한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열심 그러면서 막 파이팅 그리고 막 나 열정으로 다 하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열정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실 여러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 영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본인만 그냥 파이팅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험가의 공부는요.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는 자꾸 장식하고 데코레이션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이어야 돼요. 결과가 없으면 죄송한 말씀인데 수험 공부는요. 결과가 없으면 사실은 내 노력이 부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정말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험은 결과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나올 건데 참고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꼭 한번 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3년간 기출현황이에요. 아 내가 여기만 보내면 이게 꼭 한 줄이 틀어진다. 이게 뭔가 이 버전이 달라서 그래. 근데 하여튼 결론으로 갈게요. 제가 한국사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게 한국사 전략의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그래서 자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물론 소마홍사가 외울 게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야. 최대한.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여러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미 7월 말에서 8월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물론 뭐 중요 시험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 시험이 내년 4월에 있고 6월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저기 2달만 더 공부하고 준비할게요.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4월 6월이 안 되면 그냥 1년 더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내가 준비가 덜 됐어요는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사 보시면 대부분 다 자료 제시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료가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읽어주셔야 돼. 자, 그리고 선지 1번, 2번, 자 3번, 4번 있으면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자꾸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 자료가 주어져.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자료가 주어지고 선지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공무원 시험들이 다 문제가 특히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공무원 한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직 20개, 지방직 20개, 총 40개죠. 그런데 자료제 시험 문제가 요거 하나만 35개. 그리고 단순 순서나 단순 문답형은 5개밖에 없어요. 40문제 중에. 이게 2021년이거든요. 근데 22년도 마찬가지야. 그게 공교롭게 똑같죠. 근데 올해 바로 2023년에 단순 문제가 몇 개 늘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자료 제시형이 30개, 단순 문답형이 10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사는 다른 과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한국사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나중에 만약에 저랑 만나시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두세요. 그냥 들어두면 돼요. 들어두면 돼요. 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근데 며칠 전에도 질문글이 올라왔어. 그래서 저 이제 홈페이지에 질문글 올라왔는데 카페구나. 카페 질문글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다는 거야.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왜 듣기만 해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만 해요를 왜 이렇게 세게 말하니? 이제 자기 생각에 그럼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됐죠? 외우지 말아달라는 얘기였어. 근데 왜 말을 세게 하냐고? 그럼 그 말을 계속 살살해? 수업 시간에 말하면 막 이렇게 흥분하니까 말도 막 세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안 외울 건데 제가 말이라도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임팩트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진짜 들어두는 걸로 해결되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사는요. 여러분 다 외워서 푼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한국사에서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다음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골라라고 사료가 나왔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뿅. 끝. 한국사는 끝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외워도요. 주어진 자료가 뭔지 처음 봤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다 무력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 시험은 그렇게 다 외워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접 유튜브로 보신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관심 많은 사람들 아닌가?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특히 오늘 또 엄청 덥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격의 마지막 퍼즐이 각자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합격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오셨죠? 평균 9급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서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보통 이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다 외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못해요. 진짜 최소 이 정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방문각 설명회 자 뒤이어서 계속 오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열심히 하시겠죠. 그게 무슨 장난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부모가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오늘 이제 설명회 때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어차피 하실 건데 결과를 빨리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저희 방문각도 요새 맨날 회의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이게 공부 좀 하고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데 이 응시자들 점수 분포 있잖아. 점수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모여 있다니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 정말 별로 없어. 아 물론 뭐 이런 사람도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보통 이제 한 요 정도에서 끊기거든. 그런데 커트라인 근처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안에 진짜 엄청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내가 아는 뭐 누나가 있는데 오빠가 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뭐 그랬대더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럼 이제 보통 물론 저도 그래요. 아깝다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엄청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간발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1년을 더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마무리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늘 고민하고 계속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실제 실존인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딱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딱 지금 여러분이야. 딱 여러분한테 딱 맞는 사람 갖고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딱 시작해갖고 7개월 만에 국가직 합격하고 9개월 만에 서울시 합격해서 최종적으로는 골라갔어요. 2개 다 합격하고 그다음에 국가직이 먼저 불렀거든. 그래서 국가직 업무 보다가 이제 지방직으로 그렇게 간다고 여기 딱 이관왕이에요. 여기가 됐죠. 여기가 딱 9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여러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올해 요번에 지방직 아직 최종 합격이 안 됐는데 피란만 됐어요. 피란만 나왔는데 올해 서울시 합격생 중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4개월 합격생도 있어요. 4개월. 그러니까 4달 동안에 진짜 미친 듯이 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최종 합격이 안 돼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 이제 합격하면 또 그 친구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문각에서 여러 가지 그 회의들을 많이 했어요.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결론 얘기하면 지금 이제 9월 10월에 시작하잖아요. 9월 10월에 올인원반 기본 개념반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기출 문제 심화랑 기출을 특히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 과목들은 요즘에
조금 쉽게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 빼서 여러분들이 빨리 좀, 그러니까 수업 많이 안 듣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심화 이론은 그 수업대로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업을 여러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업을 사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강도 물론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좀 다양한 학습들을,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수준의, 그러니까 커리큘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도 또 기출이랑 또 동영할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 요약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이후에 뭐 영어 교수님이나 뭐 행정법 교수님이나 오셔도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졌는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9월에 올인원,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와 달리 사실은 기출문제 제가 11월에 들어갔었는데 좀 땡겨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출하면서 심화 내용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요거 교재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번에 사실은 9월 반에는 이 반을 아마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문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목별 이제 가장 메인 교수님들이 해서 이 교재까지 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인문반도 했는데 이게 과목별로,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문반을 여러분 무조건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실제로 합격생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 친구들이 5과목을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부터도 누군가 하나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소위 이 동네에서 뭐라 그러냐면 홈런 쳤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영어가 빵꾸야, 내가 예를 들어 행정법이 빵꾸야. 근데 나머지 3개가 채워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뭐냐면 그 빵꾸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못 메꿉니다. 요즘에는 문제들이 조금 쉬워지면서 점수들의 차이가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빵꾸가 하나 심하게 나면 못 때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문반이라는 것도 실제로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5월에도 진행하고 7월에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5월, 6월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각 사이트의 1탄 선생님들은 수업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교재를 더 만들고 수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2023년 들어오면서 진짜 방문각,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진이 아주 진짜 독하게 마음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이 합격시키자야. 그러니까 뭐 숫자가 늘고 뭐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생긴 지 50년 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의 역사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시장에서 이곳이 1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학원도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 23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랑 학원이랑 해서 아주 진짜 독하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반도 사실 추가 강의예요. 이거 추가 강의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다 들을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약점이 되거나 어려운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는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면 그게 내 약점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 한국사는 뭐 괜찮다. 그러면 그냥 올인원 개념반 그냥 바로 오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 수험에 방금 말씀드린 역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교수님들이랑 많이 회의하고 뭐 학원이랑 회의하면서도 정말 방문각은 여러분의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합격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물론 그 성의시장은 밴드웨건 효과가 되게 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1등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여러분을 합격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합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에 들러리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 여러분이.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교수님들이 나와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미 지금 7월에서 8월이거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은 지금 9월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시작하시면
여러분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한 달이 엄청 커요. 제가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아실 거예요. 이게 7개월, 왜 실제로 보통 학원들이 1년 플랜을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로 7개월, 8개월 이 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다면, 그러니까 9월까지 그 시간 보내서 뭐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대리님 오늘 만약에 뭐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러면 뭐 혜택 뭐 없어?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뒤에 좀 해줘 뭐라고 막 사인한 데다 못 알아듣겠어. 자, 어쨌건 간에 그다음에 이거 아까 그 여러분 이것도 받으셨죠? 이것도 이제 학원에 새로 만들었잖아. 이것도 오늘 오신 분들 다 받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강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빨리 시작하시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 만약 여기를 안 할 거면 제 생각은 차라리 딴 데라도 빨리 가요. 만약에 진짜 하실 거면. 그래서 그냥 진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번에 자 기출문제반도 또 만들었지, 추가반도 또 만들었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진짜 2023년에는 진짜 독하게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게 저희 만났잖아요. 그리고 합격하잖아. 내가 반드시 합격시킬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합격 안 하면 진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개념만 시작하시면 과목당 이틀로 해서 이런 시간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2개를 진행해요. 9월 달에. 하나가 이제 개념 완성반이고 하나가 기출반인데 요거 잠깐만 그냥 제 수업 어떻게 되는지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워낙 기출 중요시해서 제 교재를 보면 자 최근 기출 경향 제가 보기 좋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분석하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재로 들어가면 저는 이제 처음에 요람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한국사에서 요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약하여 간춘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교재가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교재 안에 이렇게 항상 요약본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서술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국사는 회독 많이 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떤 회독 시키냐면, 그러니까 교재 안에는 자료가 많으니까 각 단원의 맨 앞에 있는 요람 얘만 회독하세요. 제가 이런 회독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요람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요 위에 보면 단원 들어갈 때마다 기출 분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출제율이 이 정도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은 처음부터 좀 신경을 쓰자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또 특정 단원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진짜 하얘 그냥. 그러면 뭐냐면 최근에 거의 7, 8년 동안 문제 거의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데 순진하게 그냥 무조건 막 열심, 성실 막 이런 걸로 아니 이렇게 출제 안 된 단원까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할 필요 있냐는 거죠. 이런 단어는 요런 것 좀 넘어가고 그리고 그냥 읽어주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 중요한 거 요런 거 위주로 먼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내용을 정리할 때 기출과 함께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출은 우리가 시험을 본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고 우리 현재 공부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올해 교재부터는 여러분들 좀 더 보는데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출에다가 출제 정도에 따라서 별표까지 해드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람에서 중요한 거 보여드렸지. 본문 안에 서술되는데 본문 안에 자 기출에 따라서 표시 또 해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사료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즘에 한국사 대부분 다 사료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 여러분 제가 사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 왜냐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읽을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료는 많이 넣되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교재에서 고등사료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부터 보시는 거야. 얘가 가장 기본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사료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뭐냐면 고등교과 과정에는 사실은 없는 사료인데 우리 시험에는 나왔던 거야. 예전에. 그러면 최소한 그냥 그래도
눈도장 찍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각 사료랑 자료별로 전부 기출연도 다 찍어놨어요. 됐죠? 그래서 몇 년에 어떻게 출제됐는지도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9급이 한국사라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운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저랑 만약에 공부하시게 되면 처음에 공부할 때 고등사료 보시고 그 다음에 3회독이나 4회독 볼 때 심화사료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봐도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사가 완전 좋은 점수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영어나 국어나 뭐 행정법이나 특정 과목 중에 아주 약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사는 나는 그냥 거의 무조건 100점에 가까이 맞아야 된다.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만 보세요. 됐죠? 나머지는 패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들도 제가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제가 교재 줄이면서 본문안으로 기출문제들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단원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 바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교수님들마다 교수법이 좀 다르신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배우면 문제 바로바로 푸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게 한국사는 적용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발 기본서 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못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서가 두껍든 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외우는 거야. 제가 여러분 진짜 외우고 싶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외워서 끝내겠다?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외우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험가에 학습법 중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아예 기본서 사지도 않고요. 아예 기본서 보지도 않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만 외우는 학습법도 하물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외우시고 싶으시면 기본서 외우지 말고 차라리 기출문제 외우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외워도 풀린다니까 문제. 그리고 또 틀리면서 계속 틀리면서 약점 보완하면서 찾아가면 되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기출 문제에서 풀면서 자, 주제를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끝나면 그다음 주에 만날 때 제가 바로 앞에 내용 정리해서 복습 페이퍼, 커닝 페이퍼 드릴 거야.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제. 그다음에 저는 또 테스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실 안에다가 OMR 카드 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한테 자꾸 시험 봐서 스트레스 드리겠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국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체킹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본인이 점수에 너무 집착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뭐가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될지, 뭘 그냥 봐도 될지, 그리고 무슨 말을 기억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좀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매 시간 그냥 무조건 테스트 볼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바로 전 시간에 수업했던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사, 자 해폭국사, 자 앱이라 그래서 한국사 주요한 내용들 앱으로 만들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저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빨리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기출반입니다. 자, 기출반 교재예요.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요거를 2단 구성,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2단 구성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집들은 해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실제로 사실은 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되거든. 하나는 문제 바로 밑에 배치하는 게 있고 아니면 문제랑 약간 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위로 올리고 해설을 보통 밑으로 내리는 걸 많이 해.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뭘 했냐면 저는 바로 밑에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여러분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옆에서 지나가다 보잖아.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는데 막 이런다. 여기 밑에 해설이 있는 거야. 여기다 뭘 다 대놔. 그래서 막 대놓으면서 막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나가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서 저는 해설이랑은 약간은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뒤에 있으면 또 찾기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전 옆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그러니까 이제 2단 구성인데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런데 해설이 네 번째 페이지에 와 있어.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게 제 모든 문제집은 요 구조를 갖고 있어. 요 구조. 제가 교재 안에다가 OMR 카드를 넣어놨어. 이유는 뭐냐면 보통 기출문제집은 한 번 푸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3번 이상 풀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풀 때 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맨날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거 풀잖아? 그럼 여기다 풀고 여기다 풀고 여기다 채점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풀 때 바로 이제 방해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 노트 같은 거를 특히 이제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성인분들이니까 스프링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 그래서 이제 답을 거기다 쓴다?
그러면서 거기다 채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다음번에 한 번, 두 번째 풀 때 좀 또는 세 번째 풀 때 풀기 위해서 이거 책을 좀 깨끗하게 놔둬. 근데 정말 슬픈 얘기는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은 풀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특히 남학생들, 죄송합니다. 이게 특별 성별을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정말 슬픈 건 그 스프링 노트가 없어졌어. 띵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요 안에다 같이 다 집어넣었어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수험가에 요렇게 생긴 거 보이잖아요? 무조건 낫다라는 거야. 제가 전국에 있는 수험서 다 봤거든? 이 구조는 아무도 없어. 제가 이거 이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정말 저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하고요. 해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학습 능력의 가장 기본이 메모하는 능력이거든. 근데 메모 능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수업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짧게 얼마나 메모 잘하냐. 그래서 틀린 이유 있잖아요. 간단하게 적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틀렸는지는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빈칸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할 때 그 기출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문제가 핵심 문제인지 체크해 놨어요. 왜냐하면 핵심 유형만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대표 유형을 따로 해놨고 그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출 중에도 또 하나 여러분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틀렸는데 이게 그냥 문제를 틀렸는지 어려운 걸 틀렸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이제 문제는 제가 체크해놨어. 이거는 실제로 출제됐을 때 정답률 40% 이하였어. 그러니까 내가 틀려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남들도 많이 틀렸던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 안에다가 이런 체크들도 제가 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들고 다니시기 좋게 분건했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명을 좀 빨리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직 표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교재는 여기서 한 제가 200문제 정도 더 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1300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세에 맞춰서 제가 교재도 올해 좀 많이 줄였고요. 기본서도 좀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좀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정과 의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 그렇게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가상세계야, 가상세계. 됐죠? 그리고 잠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1년 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좋아. 근데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내가 패배자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계속 못해요.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5개월, 6개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험 공부는 뭐냐면 시스템 속에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계속 동일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 관리, 그래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더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됐죠? 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이제 공지박람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1년 건너서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했어요. 이거 이제 작년에 했었고요. 다 이제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올해 합격생들 제가 불러서 여러분들 앞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4개월 합격생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4개월 합격생 자 나중에 부를게요. 그래서 합격생들 불러서 이렇게 같이 질문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친구들이랑 제가 디프리 하는 거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직사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공무원에서 필요한 것들 제가 유튜브에도 찍어서 자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월급이 얼마인지 어떤 세금을 떼는지 어떤 수당을 받는지 너무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실 건데 좀 알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 이렇게 제가 불러서 이런 행사했던 것들도 영상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분도 바로 이제 작년에 합격한 사람인데 합격한 분인데 대단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그 두 아이가 하나가 고3이고 하나가 중3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나이가 50이시고. 근데 6개월 만에 했어. 한국사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국사는 내가 스토리텔링 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교수님 오해하지 말고 왔었거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설거지 한국사. 그래, 설거지 한국사야. 뭐냐면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대. 마지막에 문제 푸는 거 빼고. 그래서 그때만 좀 잠깐 하고 나머지는 한국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6개월, 그것도 6개월 만에 껴있으니까 늘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한국사는 틀어놓는 거야. 스피커로.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한국사에서 100점 맞았다. 그래서 자 합격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후에도 여러 합격생들,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진짜 안 해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심각하게 공부해봤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이랑은 상담할 때 너무 어이없었어. 왜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부를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친구 가르쳐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부 애들도 지금 충청도 공무원 중에 축구부 골키퍼였던 애가 있어. 축구 하다가 골키퍼 하다가 결국 이제 대학교 가서 축구 접고 그리고 공무원 준비해서 지금 이제 충남에서 공무원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진짜 강적이었거든. 그리고 부산에 이관왕했던 여학생 중에 그 성악했던 애들이 있어. 한 번도 잘 공부 안 해봤대. 근데 제가 볼 땐 이분이 더 강적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감당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상담하면서 제가 스파르타에 넣었어요. 여기 박문각 스파르타. 진짜 공부 안 해본 사람인데 8개월 만에 합격했어. 예, 진짜 저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마지막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 그리고 저는 한 번 좀 더 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시험 잘 봤어. 그리고 그냥 끝낸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공부 많이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제일 공부 많이 한 친구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붙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동네는 그렇지 않아. 이 동네는 그거 없어. 여긴 뭔지 아세요? 여긴 이거야. 그냥 시험 봤는데 붙었지? 그럼 그 친구가 잘했던 거야. 그리고 끝이야. 됐죠? 그래서 자 바로 합격했고요. 지금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계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직 요번에 10일날 시험 봤는데 14일부터 바로 합격했다고 뭐 합격수기 제 카페에 이렇게 올라왔던 글들인데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제로 그 하루 학습량 그 다음에 기상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밴드에 올리면서 다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학원에서 연구 인력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제 연구실 인력 따로 써. 제가 조교도 3명이고 직원도 2명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연구실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버텨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뭔가 돌파구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솔직히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시간 또 시험 보니까 성적표도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스케줄 관리하는 거, 스케줄러.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케줄러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에서 이걸 가지고 상담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시험 보니까 이렇게 출석부 만들어서 제가 연구실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 계속해서 누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페고요.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막 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하여튼 최대한 말씀 많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물러나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말이고 8월이잖아. 여러분 시작하시기로 하셨으면 9월까지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고 8월에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박문각에서 여러분을 진짜 어떻게든 합격시키겠다는 정말 저희가 강력한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